어둠이 짙게 들이운 서울의 한 귀퉁이. 가리봉동의 낡고 허름한 골목길은 마치 도시의 상처처럼 깊고 음울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간판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로 이국의 향신료 냄새와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이곳에 아미나의 작은 아프리카 식당 쿰바야가 있었다. 쿰바야, 그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고향의 말로 함께 손잡고 노래하자는 뜻이었다. 짙은 초콜릿색 피부에 크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미나는 오늘도 쿰바야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아프리카 전통 음식은 고향을 등지고 온 이주민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위로였고 호기심에 찾아온 한국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작은 모험이었다. 10년 전 끝없는 내전과 지독한 가난을 피해 낯선 땅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미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작은 희망뿐이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차린 쿵바야는 그녀에게 단순한 식당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땀과 눈물이 어린 삶의 터전이자 낯선 땅에서 지켜내고픈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며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작은 기쁨을 나누는 사랑방이었다.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쿰바야는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낙엽이 뒹구는 스산한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쿰바야가 위치한 낙후된 동네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낡은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기대감에 부푼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미나와 같은 이주민 상인들에게 재개발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르는 공포와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재개발 계획의 선봉에는 지역 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박기태 경위가 있었다. 하얗고 말끔한 얼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 손목에는 늘 값비싼 스위스제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누가 봐도 성공에 대한 야망과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재개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주민 상인들 앞에서 그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은근한 협박과 무시가 섞인 말투로 일관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경찰이지만. 그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 아미나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공정함 대신 약자에 대한 경멸과 탐욕스러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비극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아미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업자나 다름없이 쿰바야 운영을 돕던 아이샤. 그녀는 쿰바야 바로 옆에서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며 어린 딸 리아와 함께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기태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건장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이샤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헐값에 보상금을 내밀며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윽박질렀고 아이샤가 이에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물건들은 산산조각 났고 아이샤는 그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때마침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미나가 아이샤를 감싸 안고 절규했지만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박기태와 그의 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용역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아이샤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몰아세웠다. 아미나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기태는 싸늘한 미소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미나 씨라고 했죠. 외국인이면 좀 얌전히 있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긴 당신네 나라가 아닙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당신도 험한 꼴 당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이샤는 유치장에 갇혔다. 그리고 며칠 뒤 박기태는 아이샤의 가게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되었다며 그녀에게 마약 소지 및 밀매 혐의까지 추가했다. 모든 것은 박기태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샤의 가게는 폐쇄되었고 어린 딸 리아는 졸지에 엄마와 생이별을 하고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 아미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법도 정의도 그 무엇도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따뜻한 미소를 짓던 쿰바야의 주인 아미나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아이샤의 누명을 벗기고 박기태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리라.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아이샤의 구속은 아미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아이샤의 억울함과 리아의 슬픈 눈망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낮에는 쿰바야의 문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지 않았다. 박기태의 검은 손길은 이미 쿰바야 주변까지 뻗쳐 있었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쿰바야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미나는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주민 여성의 사건에, 그것도 경찰이 연루된 사건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간혹 상담에 응하는 변호사들은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승산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경찰서와 검찰청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아미나가 아이샤의 결백을 주장하며 제출한 탄원서는 번번이 묵살당했고 오히려 박기태는 쓸데없는 짓 계속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당장 추방시켜 버릴 수도 있어라며 더욱 집요하게 협박해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갑고 음흉했다. 쿰바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청 직원들이 찾아와 위생점검, 소방점검을 빌미로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과태료를 부과했고 손님을 가장한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다. 한때 아미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이주민 공동체 사람들도 박기태의 서슬퍼런 압박에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묵은 비난보다 더 아팠다. 아미나는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이 낯선 땅에서 정의를 바라는 것은 사치일까? 절망이 검은 안개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만난 리아가 이모,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며 눈물 글썽이는 작은 목소리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채찍이 되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이샤를 위해서, 그리고 리아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싸워야 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아미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우연히 지역 인권단체의 작은 게시판에서 발견한 김철수 변호사의 이름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온 인권 변호사였다. 아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낡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철수 변호사는 40대 후반에 다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아미나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는 박기태와 같은 부패 경찰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미나 씨, 당신의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깨지지 않는 계란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바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 봅시다. 김 변호사는 아이샤의 변호를 맡기로 했고 아미나에게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투쟁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의 존재는 아미나에게 천군마와 같았다. 아미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낮에는 쿰바야를 지키며 생계를 이어갔고 밤에는 박기태의 검은 그림자를 쫓았다.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자주 출입하는 장소들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시도했고 과거 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기사들이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위험하고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샤의 고통, 리아의 눈물, 그리고 쿰바야에 담긴 수많은 이주민들의 꿈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박기태는 아미나의 끈질긴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 어느 날 밤 쿰바야 식당으로 향하던 아미나의 앞을 건장한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박기태의 수하들이었다. 박경희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란다.
더 이상 까불면 내 식당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의 살기 어린 협박에도 아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과 인상착의, 차량 번호까지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후였다. 끈질긴 추적 끝에 아미나는 박기태가 특정 유흥업소 사장과 정기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유흥업소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만식이 운영하는 곳으로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기태와 최만식 사이에는 분명 검은 거래가 오가고 있을 터였다. 저 안에 박기태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아미나는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그녀의 운명을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시작이었다. 아미나는 최만식이 운영하는 고급 룸살롱 엘도라도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엘도라도 주변을 맴돌며 내부 구조와 경비 상태를 파악했다. 김철수 변호사는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아미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변호사님, 저들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칼날을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칼날 위를 걸어야 해요. 쿰바야의 단골 손님 중에는 엘도라도에서 청소 일을 하는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마리사가 있었다. 아미나는 마리사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손사래를 치던 마리사도 아미나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샤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협조를 약속했다. 그녀 역시 엘도라도에서 최만식과 그곳을 드나드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느껴왔던 터였다. 박기태와 최만식의 다음 접선 예정일 밤, 아미나는 마리사의 도움으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엘도라도의 뒷문으로 잠입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술과 향수 냄새가 뒤섞인 퇴폐적인 공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리사가 미리 알려준 박기태와 최만식의 전용 VIP룸으로 향했다. 복도 곳곳에 깔린 CCTV와 건장한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마침내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박기태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최만식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미나는 마리사에게서 미리 건네받은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재빨리 작동시켰다. 잠시 후 룸서비스를 가장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마리사가 태연하게 술과 안주를 내려놓는 척하며 아미나가 표시해둔 테이블 밑과 장식장 뒤편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재개발 사업권을 둘러싼 거액의 뇌물과 향응 제공, 경쟁업체에 대한 음해 공작, 심지어 아이샤에게 마약 누명을 씌우고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언급되었다. 박기태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목소리, 최만식의 음흉하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촬영되었다. 아미나는 복도 한 구석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증거를 확보한 후 아미나와 마리사는 다시 한번 아슬아슬하게 엘도라도를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기태가 최만식과 함께 VIP룸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박기태의 날카로운 눈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아미나와 마주쳤다. 어이, 거기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박기태의 고함 소리와 함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아미나는 마리사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비상구를 향해 뛰었다. 뒤에서는 박기태와 그의 수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쫓아오고 있었다. 엘도라도의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던 아미나는 마리사를 먼저 내보내고 자신은 박기태 일행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건물의 비상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옥상 난간 끝에 몰린 아미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뒤쫓아온 박기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년, 감히 내 뒤를 캐? 내년 손에 뭘 들고 있는 거냐? 당장 내놔!
박기태가 손을 뻗어 아미나가 품에 안고 있던 증거가 담긴 USB를 빼앗으려 했다. 아미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미나는 박기태의 손목을 강하게 물어뜯었다. 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박기태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아미나는 난간을 넘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이었다. 발목에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박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간신히 박기태의 추격을 따돌린 아미나는 숨겨둔 USB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증거만 세상에 공개되면 박기태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철수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김 변호사는 미리 접촉해둔 양심적인 기자와 함께 약속 장소로 달려왔다. 아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여기에 박기태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아이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박기태 영위의 충격적인 비리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그와 최만식의 추악한 대화 내용, 뇌물수수와 사건 조작 정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은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외국인 이주 여성을 상대로 마약 누명을 씌우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박기태를 규탄하고 아미나를 응원하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경찰청은 즉각 박기태를 직위 해제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박기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아미나가 목숨 걸고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기태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상급 경찰 간부들과 지역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엘리트 경찰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박기태의 화려한 경력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궁지에 몰린 박기태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아미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심지어 그녀를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어느 날 밤 쿰바야 식당에 괴한들이 침입하여 불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아미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들과 김철수 변호사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주민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괴한들은 박기태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기태는 살인교사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비호했던 세력들도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샤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딸 리아와 함께 눈물의 재회를 했다. 그녀는 아미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쿰바야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사건 이후 아미나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함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쿰바야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이주민들의 연대와 희망,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아미나는 쿰바야 주방에서 향긋한 음식 냄새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남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평온함과 내면의 단단함이 빛나고 있었다. 김철수 변호사는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서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인권운동을 함께하고 있었다. 아이샤는 건강을 되찾고 쿰바야 한쪽에서 리아와 함께 밝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공예품 공방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득 아미나는 분주한 손길을 잠시 멈추고 식당 창밖을 내다보았다. 낯익은 골목길 풍경 너머로 새로운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깨끗한 제복과 아직은 앳돼 보이는 얼굴, 그리고 주민들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에서
아미나는 문득 과거 박기태의 오만하고 냉소적이었던 첫인상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용기들이 모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세상은 분명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녀는 믿었다. 쿰바야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아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특유의 따뜻하고 정겨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싸움은 어쩌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가 온몸으로 지켜낸 정의와 희망의 불씨는 쿰바의 맛있는 음식 냄새처럼 가리봉동의 낡은 골목길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별처럼.